대종경 수필법문 제14 전망품 1-170 전망품 6장 금강산과 그 주인. 무진 9월 26일은 본회 연중 사경절의 일일이다. 오전 10시로부터 식을 열고 예행 순서를 밟은 후에 선생주께 없어 법자에 오르시사 선언 법서를 시하시니 가라사대, 오늘은 본회의 경절이라 하여 외처에서 여러분이 오신 모양이요, 본관 모든 사람도 오늘을 보통 예외와는 달리 생각하고 있는 듯하나 실로 무엇으로서 경절다웁게 유쾌히 지낼 재료가 없다 하노라. 저 세상 사람들의 경절 맞이함과 같이 의복을 빛나게 꾸미고 음식을 풍성히 장만하며 또는 각종의 풍악을 베풀어서 심지의 오락을 얻는다면 그 혹 경절이라는 느낌이 있을는지 모르거니와 우리 집은 이미 그 세 가지에 한 가지도 없는지라 무엇으로서 경절이라 칭할는지 아무리 생각하여도 여러분께 유안 드릴 것이 없어서 부득이 무가의 보물 하나를 공중에 내어 걸기로 하니, 여러분이 만약 이 보물의 진상을 구경한다면 넉넉히 마음의 유안을 얻을 수 있으며 또는 의복, 음식, 풍악 그보다는 이것이 여러분의 바라고 구하는 바인 줄 믿소. 원컨대 여러분은 한층 더 정신을 가다듬어서 이 보물을 짊어져다가 잃어버리지 말고 영원히 보물의 소유자가 될지어다. 보물이란 무엇을 이름인고? 세계에 둘도 없는 우리의 금강산이다. 기기절성한 12,000봉의 웅자와 사시로 변태되는 천연의 경색은 누구나 보는 자로 하여금 경탄치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현하 조선의 상태로 보면 여러분이 한 가지 아는 바와 같이 아무것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 모두가 부패요, 낙오요, 모멸을 당하고 있지만 오직 우리의 금강산만은 날이 갈수록 세계의 면목이 열릴수록 더욱 성가가 높아지며 세계인의 숭양을 받게 되니 동서양 어느 나라를 사람을 물론하고 금강산이라면 말만 들어도 기뻐하여 금강산을 구경한 사람이면 그로써 유일의 자랑거리를 삼으며 구경하지 못한 사람이면 한번 구경하기가 평생 소원이라 한다. 나는 혹 어느 때 조선 사람 된 것이 불행인가 하고 생각해 본즉 불행이 아니라 행이다. 어찌 행일꼬? 금강산이 조선에 있는 연고이다. 조선은 반드시 금강산으로 인하여 드러날 것이다. 금강산을 말할 때 조선을 연상케 되고 조선을 말할 때 금강산을 연상케 되니 조선과 금강산과는 서로 떠날 수 없는 사이며 조선은 드러나기 싫어도 필경 금강산을 따라서 드러나고야 말 것이다. 그러면 헛되이 강산의 이름만 높아질 것인가? 그렇지 아니하다. 인걸은 지령이라 하니 그만한 강산, 그 좋은 보물이 있을 때에 어찌 그 주인이 없을 손가? 주인이 있으되 상당한 주인이 있을 것이다. 반듯한 집간이나 지니고 자기 땅 마직이나 경작하는 그 주인도 깐깐으로 그것을 유지할 자격이 있어야 하거든. 하물며 세계의 명물인 금강산을 짊어지고 있는 그 주인이랴. 산이 세계의 명물인 만큼 주인도 세계의 명인일 것이다. 또 이것이 다른 물건 같아서 사고 팔고 주고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들이 비평하기를 지금은 내 것이지만은 너는 정말 그러한 보물을 가질 자격이 되지 못하니 반드시 남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하겠지만은 오직 이 금강산은 팔래야 팔 수도 없고 살래야 살 수 없고 버릴래야 버릴 수 없는 하늘이 점지하신 조선의 보물이다.
그 주인이 아무리 학식 없고 권리 없고 가난하고 천할지라도 고국 산천을 다 버리고 동서남북에 유리하여 남의 집에 밥을 빌러 다닐지라도 나는 조선을 여의지 않는다 하고 결립부동할 것이니 여러분은 결코 우리의 현상을 비관하지 말라. 무가의 중보요 광명의 뿌리인 금강산은 아직도 우리의 것이요 미래도 우리의 것이다. 저 금강산의 경계를 탐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에는 그 주인은 본체만치 하여 두고 다만 강산만 찬미하거니와 그네들도 지식이 열릴수록 생각이 깊을수록 점점 그 보물의 주인이 있을 것을 깨달을 것이며 주인이 있을 것으로 깨달을 때에는 그 주인 만나기를 발언하여 필경은 금강산을 사랑하기보다 그 주인 찾기에 노력할 것이니 그일 금강산에 발천되는 것을 본즉 숨어있던 그 주인공이 나 여기 있다 하고 소리 높여 대답할 날도 멀지 않을 줄로 확신하노라. 바라노니 여러분이여 금강산이 될지어다. 여러분에게는 각자의 금강이 있으니 닦아서 밝히면 그 광명을 얻으리라. 월말통신 8호에 있는 말씀입니다. (1-170은) 전망품 6장 금강산과 그 주인입니다. 원기 11년 그러니까 1926년 사기념례를 발표하십니다. 공동 생일기념, 명절기념, 공동선조기념, 환세기념 이 네 가지입니다. 여기에 무진 9월 26일인데요. 9월 26일은 각종 명절을 한날에 합동으로 기념토록 하신 명절 기념이 되겠습니다. 이 명절 기념은 뒤에 12월 1일 명절 대제로 바뀌게 됩니다. 월말통신에 나오는 게 8호에 있는 건데요. 거기에는 9월 26일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명절 기념인데 대종경 전망품에는 개교 기념일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법문은 금강산에 대한 법문이십니다. 실제로 금강산에 가신 것은 원기 15년이었고 이 법문은 원기 13년입니다. 그래서 금강산에 가기 전에 벌써 금강산에 대한 법문을 많이 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대각교회절에는 축하 공연 등 경축 행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종사님 당대에는 그럴 형편이 안 되겠죠. 그래서 명절을 당해서 법문을 통해서 경축 선물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법보시만큼 큰 경축은 없었을 것입니다. 예전부터 금강산은 많은 사람들이 동경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먼 곳에 있고 가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냥 그리워하는 정도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금강산은 외국인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제는 이를 이용해서 총독부가 금강산 관광 개발을 주도함으로써 기차 또는 숙박시설들이 많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금강산 관광이 대중화되던 때입니다. 일제의 압제로 어둡고 고단한 삶을 사는 민중들에게 이 금강산이 있음으로써 조선은 반드시 금강산을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희망적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곧 전망품 5장에서 말씀드렸던 금강이 현세계하니 조선이 갱조선이다. 이런 말씀과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K-팝을 비롯해서 음식, 영화 등 많은 분야에서 세계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것을 소중히 하고 발전시켜 나간 사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문화에 대해서 낮게 보고 무시했다면 지금의 이런 발전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강산을 소유한 우리가 금강산을 소중히 하고 금강산을 자랑스러워할 때 주인의 자격을 가질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십니다. 가난하고 천할지라도 국천선을 다 버리고 남의 집에 밥을 빌어 다닐지라도 나는 조선을 여의지 않는다. 결립부동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제가 충부에 주재소를 설치하였을 때는 1936년입니다. 그래서 아직 일제의 압제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 때였던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결코 우리의 현상을 비관하지 말라. 무가의 중보요 광명의 뿌리인 금강산은 아직도 우리의 것이요 미래도 우리의 것이다. 이렇게 희망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 가능했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보물도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이 주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금강산을 말씀하신 것은 금강산을 빗대어서 여러분이여 금강산이 될지어다. 여러분에게는 각자의 금강이 있으니 닦아서 밝히면 그 광명을 얻으리라. 금강산을 빗대어서 우리의 정신을 이야기하고 싶었었던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 금강산의 주인 되는 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발천이라는 말은 쌓이거나 가려져 있던 것이 열리어 드러나는 것인데요. 즉 금강산이 세상에 크게 드러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종경 수필 본문 봉독회를 마칩니다. 마음 공부 잘하여서 새 세상의 주인 됩시다. 감사합니다.